예, 안녕하세요. 서진열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죠?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요즘 조용하죠? 많이 조용합니다. 조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바빴습니다. 밀어놨던 수조도 많이 만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촬영을 못했어요. 사는 게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쉽지 않네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에피소드가 정말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징글징글한 시간이었고 뭘 해도 전부 다 꼬였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팔자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도깨비 드라마 보셨죠? 예전에 도깨비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저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 저런 내용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무당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 도깨비 드라마가 정말 잘 표현했다라고. 도깨비 드라마 보시면 도깨비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4번의 생이 있다. 씨 뿌리는 생, 뿌린 씨에 물을 주는 생, 물 준 씨를 수확하는 생, 수확한 걸 쓰는 생, 이렇게 4가지 생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몇 번째 생이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나도 과연 몇 번째 생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 준 씨를 수확하는 생은 아닌 것 같고, 수확한 거를 쓰는 생은 더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씨 뿌리는 생이나 물을 주는 생, 둘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죠. 당시 제가 대면관상어를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사업 방향을 구상을 하고 추진했던 그 부분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열대어 시장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가져다 준 당사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열대어 시장이 생각보다 엄청 좁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거를 시도해서 반응이 괜찮잖아요. 반응이 괜찮으면 한 번도 저랑 연락 안 했던 수족관 사장님들도 연락이 막 와요, 저한테. 수산품질원, 농림축산품질원, 부산세관, 다른 수족관 업체와의 소송,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 수족관 사업을 하면서 길다고 하면은 길었던 초기 3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패러다임을 깨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같은 수족관업을 하는, 어서오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패러다임을 깨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같은 수족관업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족관업을 하기 이전에 다양한 일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중에 컨텐츠 소스가
다 떨어지면은 그때 하나씩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뭐 연륜이라고 하죠.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그 어떤 것을 하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접목시키고 조금 색다르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미럼하우스 했었을 뭐 당시에도 다른 미럼 농장과 뭐 다르게 설비 축소화를 시키고 생산 비용과 노동력을 줄이려고 고민도 많이 했었었고, 뭐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실행에 옮기고 했었습니다. 이것저것 실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뭐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한 번씩 성공하는 경우도 있죠. 한때 열심히 했던 분야라서 뭐 요즘도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미럼 뭐 생산 농장들의 영상을 한 번씩 봐요.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뭐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뭐 유튜브 영상 올라온 거를 뭐 몇 군데를 보니까 뭐 지금 봐도 뭐 크게 변화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시설 자체가 세련되고 뭐 전문성 있게 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어떤 분야든 시장 파이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국내에서 뭐 1등을 한들 시장 파이가 뭐 작으면은 큰 돈을 못 법니다. 뭐 시장 파이가 크면은 뭐 10등을 해도 뭐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뭐 밀업 사육하는데 뭐 최신식 자동화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그걸 보고 드는 생각이, 뭐 밀원 같은 경우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고, 시설을 저렇게 좋게 지으려면은 투자 자본도 많이 들 건데, 뭐 어떤 비전을 보고 뭐 저 정도로 투자를 할까라는 뭐 의구심도 뭐 들더라고. 무슨 사업이든 뭐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개인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두 다 잘 되길 응원할 뿐입니다. 참고로 저는 밀럼 사업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곤충 사업이 미래의 단백질 공급원이다, 뭐 미래의 식량이다 라고 TV에서 홍보를 하면서 비전 있는 미래 산업이다 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은 맞을 수도 있어요. 뭐 밀원 귀뚜라미가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많은 거는 사실이니까, 뭐 이 부분에 앞서가지고 뭐 이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 밀웜이라는 애벌레가 해외에서는 해충으로 분류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작물한테 피해를 주거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계절이 뚜렷해서 뭐 겨울철에는 뭐 밀웜 성충인 거절이죠. 뭐 그 애들이 다 죽기 때문에 번식을 못하지만, 반면에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번식을 하는 거죠. 거기서 무한으로 번식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충으로 분류하는 것 같더라고. 과거 밀웜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반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최초에 뭐 검역본부의 뭐 수입 허가법이 허술했다든가, 뭐 밀수 같은 걸로 해서 들어왔겠죠. 중국에서 밀원 가격을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쌉니다. 뭐 인건비가 싸고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당연히 쌀 수밖에 없죠.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가격이 10분의 1 이상 저렴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압니까? 밀웜하우스 하면서 밀웜을 수입하려고 당시에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밀웜 사육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싸리 그냥 수입을 하자, 저 정도로 싼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중국 밀웜 농장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판매를 하는지 시장 조사를 얼마나 했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채소가 뭐 그램 단위로 뭐 100g 뭐 50g 단위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 나라는 뭐 1kg, 2kg 단위로도 판매를 안 합니다. 보통 50kg, 100kg 이렇게 판매를
한다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그리고 극동정갈이죠. 국내 애완곤충 시장에서 제일 저렴한 뭐 정갈 종류 중에 극동정갈이라고 있어요. 정갈 중에 제일 안 이쁘고 제일 저렴한 종류죠. 그래서 입문용으로 부담 없이 키우는 정갈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10배우로 따지면은 막부피 그 정도 수준. 당시 미러마우스 했을 때 애완곤충이 유행이 돼가지고 타란툴라, 정갈, 진해 이런 게 엄청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걸 키우시는 분들이 보통 먹이로 미럼이나 귀뚜라미를 먹였었고, 극동정갈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곤충 마켓에서 마리당 6,000원, 8,000원 이렇게 이 정도 가격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 당연히 정갈도 번식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나라에서는 간식용으로 판매를 하겠죠. 키워가지고. 저 중국의 전통시장 가면은 곤충을 꼬지에다가 꽂아가지고 팔고 먹고 막 하잖아요. 진해 번식하는 농장도 많았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마리당 4,000원,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다니까. 우리나라 서식하는 붉은 왕진해 있죠. 빨간색 왕진해가 있는데, 그게 허리 통증에 좋다고 해갖고 한약방에서도 말린 거 팔고 고아서 먹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별것도 아닌 게 마리당 4,000원, 6,000원. 우리나라 마켓에서 그렇게 팔고 있다니까. 비싼 종류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팔고 있고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별것도 아닌 게 4,000원, 6,000원 한다니까. 저 당시 그거 보고 산에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니까. 생닭 있잖아요. 생닭을 산에 습한 곳에다가 그거를 살짝 묻어 놓으면은 제일 먼저 꼬이는 게 진해입니다. 냄새 맡고 진해들이 몰려와요. 산에 얼마나 많은 진해가 있겠습니까? 잡는 건 일도 아니죠. 그거 중국에서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런 진해가. 정갈 같은 경우에는 2에서 한 3cm 정도 되는 사이즈 있죠.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마리당 80원에서 120원 정도. 그리고 진해는 조금 더 비쌉니다. 마리당 150원에서 한 200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비싸죠? 미러마우스 할 때 제가 그 중국 농장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다이렉트로 물어보고 수입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극동정갈 같은 경우에 마리당 80원에서 120원이면 통관비하고 운송비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함시키면 한국에 도착 가격이 한 200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국내에서 마리당 당시 6,000원에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가격 낮춰갖고 5,000원에 판매를 해도 25배 남는 장사 아닙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대박이잖아요.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 당시에 하려고도 했었고.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를 만약에 가지고 오면 어디에다가 팔려고 생각을 했냐면은 애완용으로 판매하는 게 많이 팔려봤자 얼마나 팔리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진해하고 제일 궁합이 맞는 게 닭입니다. 닭. 진해가 닭을 먹으면요, 닭 육질 성질이 달라져요. 육질이 달라져요. 근데 비싸서 못 먹이는 거죠. 그래서 어디 백숙 파는 농장 가면은 진해 먹인 닭이래 가지고 그런 백숙 한 마리에 12만 원씩 이렇게 파는 데도 있어요. 진해 100마리 먹인 닭이다 이래 가지고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해 먹인 닭을 갖다가 백숙으로 만들어 갖고 12만 원씩 18만 원씩 이렇게 판매하는 업체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에다가 싸게 진해를 갖다가 대량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안 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까지 사업 구상을 한 적도 있었고, 진행하려고 수출 농장 다 알아보고 했는데 왜 못한 줄 아세요?